뉴미디어가 나오면은 항상 논쟁이 깊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앞으로 주류 미디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개혁 확산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혁신물이 나타났을 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혁신가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사회 구성원들 한 16%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가다가 뚝 떨어져서 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완만하게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3D 같은 경우도 떨어졌는데, 왜냐면은 사용자가 직접 경험을 하고 아우 피곤해 이거 못 보겠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감 미디어는 어떨까? VR은 어떨 것이냐?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IT 쪽을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 기술이 우리 사람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사용자 관점에서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자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는요, 말 그대로 실감 나게 하는 미디어는 다 실감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이요, 360도 동영상도 있고요, AR, MR, VR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에서는 정의가 다 혼용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왼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합시다. 그럼 여기는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그럼 이 정반대에 있는 100% 가상으로 만든 환경은 가상현실 환경으로 말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게 다 혼합현실이에요. 즉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증강현실은 뭐냐? 증강현실은 현실 쪽에 가까이 있는 가상현실을 얘기합니다. 포켓몬고처럼 현실에 가상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이 더 많은 거죠. 반면에 가상의 현실이 있는 거, 가령 예를 들면 일기예보 생각해보세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뒤에 배경이 다 가짜잖아요. 가짜에 진짜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가상 증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360도 동영상은 뭡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360도 동영상은요, 그냥 현실이에요. 다만 기존에는 단면만 봤다면은 이제는 360도를 봤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360도의 동영상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은 360도가 비록 VR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선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감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적어도 360도 동영상은 가상현실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 특강이나 외부 소개를 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살아있는 융복합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학부 전공은 철학을 했습니다. 석사 전공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 전공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2013년에 연구년을 갔는데 연구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인문과학에서 제일 끝에 있는 철학부터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쭉 이제 훑게 된 건데요. 바깥에 나가서는 농담 삼아서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간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문학, 철학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회 현실에 부딪히는 저의 모습이 단지 철학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미디어보다는 늘 미래에 어떤 미디어가 다가올까를 더 관심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컬럼이라든가 글을 보면은 2010년 그때쯤에 벌써 넷플릭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냐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TC 바이브라든지 오큘러스와 같은 HMD가 나오게 됐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R, MR,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가상현실 또는 혼합현실 5분, 10분 이상 몰입하면서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게 머리에 쓰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이게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딜레이라든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혼합현실이나 가상현실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5G가 시작을 했거든요. 전공 많이 깔리려면 아직 한 2, 3년이 걸려요. 5G가 깔리면은요, 그만큼 광대역의 정보가 끊김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송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고글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하드웨어도 발전을 하고 그만큼 비용도 다운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킬러 컨텐츠도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늦어도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주류 미디어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좋은 품질은요 많은 양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지금 가상현실 산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글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애플, 삼성전자, 아마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거기에서 현재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극복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간이 계속 단축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HMD가 아직까지 세계적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빨리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비즈니스 산업이 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아마 기술의 중요성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더 클 겁니다. 인공지능의 힘이 더 커질 것이고요. 실감 미디어 콘텐츠가 곳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 전공이 철학이 돼서 그런지 늘 인간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용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디지털 시대에 더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이 진정 나에게, 우리에게, 사회에게 긍정적인 것인지. 기술을 바라볼 때 그냥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용자로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올 미래가 디스토피아보다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